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NCS 직업기초역량실무 제6강 대인관계 능력 지도 지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5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인관계 능력 지도 지침에서 지도의, 두 번째는 교육 목표, 세 번째는 내용 체계 및 시간, 네 번째는 교수 방법, 다섯 번째는 학습 평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의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 대인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의 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각 개인은 끊임없이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요.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자 자신이 속한 조직을 이해하는 방법이나 또는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 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대인관계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대인관계 능력과 그 하위 능력인 팀원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 대인관계 능력은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위 능력들을 좀 더 설명하다 보면은 팀워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팀 구성원으로서 조직 구성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팀워크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 능력이란 팀 구성원들의 업무 향상에 도움을 주고 동기화시킬 수 있고 팀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리더십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 관리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팀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원만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협상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협상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상황에 맞는 협상 전략을 선택하여서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능력을 협상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고객 서비스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간단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순서로 학습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식을 실생활 혹은 업무 상황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하거나 생활 주변 현상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학습 소재로 하여서 기초적인 개념, 원리 등을 지도하고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에서의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자들의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간단하고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의 순서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팀워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다른 사람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리더십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토대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기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 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을 토대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협상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대인관계 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팀워크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지, 팀 구성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팀의 융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더십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보 제공이 적절한지, 의사 표현이 논리적인지, 팀의 목표와 비전 제시에 적극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등 관리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의 파악이 적절한지,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협상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상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지, 협상 전략의 활용이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 요구에 대한 처리 과정이 적절한지, 또 서비스 제공 후에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인관계 능력 지도 지침에서 지도의의를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은, 대인관계 능력의 지도는 학습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도의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지도 지침에서 두 번째,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는 일정한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획득해야 할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교육 목표는 가르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교수 목표,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습 목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가에 따라서 그 달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 목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목표에 있어서 첫째, 학습 목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성공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해당 학습 모듈에서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대인관계 능력을 학습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을 고민하고, 또 학습자와 어떠한 목표를 향해 함께 학습해 나갈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끝마쳤을 때 교수자의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대인관계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제시합니다.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학습 범위를 제한하고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교수자가 수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수 목표 중에서 학습 목표 설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습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학습자는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인관계 능력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자 또한 불명확한 학습 목표로 인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중요한 내용을 지나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제대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 대인관계 능력의 성취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자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성취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수자는
어떠한 수준으로 가르칠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성취 수준은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 표준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성취 수준은 기초 직업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능력인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을 학습자들이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성취 수준은 학력과 관련되고 상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이고 중은 2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이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지도 지침의 세 번째는 내용 체계 및 시간입니다. 내용 체계란 대인관계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개념, 원리, 방법, 사례 등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지도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인관계 능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상황 및 도구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산업체 종사자가 대인관계 능력과 해당 하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은 산업체 종사자가 대인관계 능력과 해당 하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또 상황은 대인관계 능력과 해당 하위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 상황과 하위 능력에 필요한 도구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지도 지침의 네 번째, 교수 방법입니다. 교수 방법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교육할 때에는 우선 지도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 능력 지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교수 방법의 방향은 지식의 이해와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신장과 실생활과 관련된 교수 학습과 수준별 지도, 또 다양한 교수 방법의 활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식의 이해와 고차원적 사고력의 신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수업은 단순한 암기 위주의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기 위주의 수업에서 획득되는 지식의 종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지식, 즉 단편적인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해를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은 일반화, 원리, 법칙과 같은 고차원적인 지식이 됩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에서 획득해야 할 지식은 바로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에 관한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들어있는 요소들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추론을 함으로써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신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 생활과 관련된 교수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에 관한 지식은 본래 실제 직장 생활과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잘 관찰하여 얻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후에 지식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이와는 그 순서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교수자가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지식을 먼저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들이 추상적인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자가 설명을 할 때에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예로 드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수준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수업을 위해서는 수준별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준별 교수 학습을 위해서 전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하는 기본 내용과 학습자의 속도를 감안한 보충 내용 및 심화 내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화 내용에서는 앞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내용, 하나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수 방법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시키고 학습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 내용에 따라서 질문, 조사, 토의, 관찰 및 면담, 현장 견학, 모형, 제작, 실험,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은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대인관계 능력 지도를 위한 교수 방법을 두 번째로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는 강의식과 같은 직접 교수 방법보다 학습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프로그램 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등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중심 학습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은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 상황을 구조화하는 방법입니다. 학습자들이 소그룹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협력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수 학습 형태로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 과정에서 산출되는 학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을 이용한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고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학습자들에게 도전심을 주고 학습자들이 그룹 활동에 잘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서 촉진자, 안내자, 동료 학습자, 멘토,
코치, 전문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전체 학습 과정에 대한 시연을 하고 그 뒤에 부분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대한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 부분에서 주의할 것은 교사의 생각이나 행동을 학습자들이 모방하거나 습득할 객관적인 기준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사의 시연은 단지 여러 다양한 학습 자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로서 소집단 혹은 전체 학습자들이 학습할 가치가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로서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목적 지향적 학습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학습자가 학습의 전 과정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학습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제나 제재, 문제, 쟁점 등에 관한 탐구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표현 활동이 바로 이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 탐구 활동이란 문헌조사, 현장조사, 현장 활동과 견학 활동을 포함하고요. 현장 실험, 자원 인사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토의하고 또 분류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 활동이란 문집 또는 그림, 구성물, 멀티미디어 등의 자료 형식을 만들고 이를 동료와 교사에게 발표하고 전시하고 극 활동하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습자들이 동일한 학습 목표를 향하여서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할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할극은 어떤 가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제시되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기법의 일종으로서 정서적 역할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행동적인 경험, 어떤 모델 속의 실제 인물이라는 가정하에 행해지는 행동을 통한 문제 해결 교수 방법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학습 효과를 기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역할극 즉 롤플레잉의 두 가지 기본 형태는 방법 중심 역할극 모델과 발전적 역할극 모델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 중심 역할극 모델은 학습자가 제시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일관성 있는 테크닉을 단기적으로 학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상황의 예로는 사무실 전화 응대, 신입생 등록 및 환자 입원 절차, 세일즈맨의 고객 불만 처리법, 서비스 업체에서 고객을 다루는 법, 일상적인 은행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발전적 역할극 모델은 문제 상황에서 야기된 감정과 태도를 탐구하여 역할 연기자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리 능력에 대한 교수에서는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학습은 복잡한 행동을 학습시키려면 간단한 행동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속하여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목적한 바를 이루는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교재의 내용을 되도록 작은 격차의 방법으로 분석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교재는 다만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응답하고 처리하도록 제시하고 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는 옳고 틀림의 응답을 표현해야 하고 각 학습 단계를 자기 능력으로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학습의 단계는 대체로 문제를 제시하고 반응하고 측정하고 정착과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학습은 가상적인 실제 상황에 직면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는 학습 형태를 말합니다.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해서 교수자는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보다 관리자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는지를 인식시키고 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 심판, 코칭,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한 단계는요,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훈련, 활동 전개, 참가자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의 환경을 단순한 요소들로 재구성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습자가 자발적인 시행착오를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문 활용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활용 교육은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 교재로 활용하여 지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말합니다. 신문에는 매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활용하면 유익하고 실용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신문의 기능과 역할, 제작 과정을 개론적 수준에서 이해하여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목표에 따라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 또 시사 만화를 활용하는 방법,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과 신문의 형식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가장 주된 방법은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문 활용 교육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현상에 대한 이해, 간접적인 경험 등 다양한 교수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종합적인 사고 및 학습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배양, 정보 및 자료의 검색, 분석, 종합, 활용 능력을 제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문 활용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닝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개인 및 조직의 목적과 연결되는 학습 경험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닝은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과 습득을 위한 교수자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닝은 학습자가 개인의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보와 교수 기법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오디오나 텍스트, 그리고 시연, 또 사진, 애니메이션 또는 비디오와 같은 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되는 교수 학습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인프라,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콘텐츠는 학습 내용과 이를 지원하는 학습 자원을 의미하고요. 인프라는 학습자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전달 체제로서 이러닝 지원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학습 공동체는 학습을 위해서 인프라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하는 학생, 교수자, 운영자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지도 지침 마지막 학습 평가, 다섯 번째 학습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평가는 학습한 후에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또 학습이 모두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학습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 학습 평가 영역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학습 목표는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동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습 평가 영역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학습자용 워크북에서 다루는 인지적인 능력은요, 사실적 지식과 일반화 원리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적인 지식이란 특정 공간과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사실에 관한 지식을 평가할 때는 주로 지식을 검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관한 지식은 여러 사회 현상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요. 그 수명도 짧습니다. 반면에 일반화 원리는 사실적인 지식보다 상위의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일반화 원리는요, 사실적 지식보다 적용 가능성이 더 넓기 때문에 상위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리 능력의 학습을 평가할 때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종류의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사실적 지식과 일반화 원리의 두 층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사실적 지식은 전자를 습득하는 데 사용하는 인지작용은 주로 암기 이하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면 후자인 일반화 원리는 습득하는 데 사용되는 인지작용은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리 능력의 인지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일반화 원리 위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적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적인 영역이란 태도, 흥미, 감상 및 적응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학습에서의 정의적인 영역으로는 조직의 갈등 해결 계획 수립, 협상 계획 수립, 고객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법은 지필평가보다는 관찰평가나 포트폴리오 같은 방법이 더 적절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적인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발휘되는 장면을 포착하여 그것을 누적하여 기록해 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심동적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동적인 영역은 대인관계 능력 학습평가에서 중요한 목표이지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동적 영역이란 행동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관용의 태도라고 하면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에서 심동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향상 방법이나 원리를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동적 영역의 평가 방법은 관찰법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태도나 행동은 지어서 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평가자가 평가를 의식하고 있으면 참된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능력의 심동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평소에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크리스트 같은 것에 누적하여 기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평가에 있어서 두 번째로 대인관계 능력 학습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학습평가는 교육 목표의 이해 및 성취, 기준의 구체화, 두 번째 평가 기준의 명료화, 세 번째 평가 도구의 개발, 네 번째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의 절차를 거쳐서 수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의 확인 및 성취 기준의 구체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학습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체계상의 목표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습 모듈을 교수 학습해 나갈 때는 학습 모듈을 좀 더 상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취 기준이란 교수 학습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모듈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취 기준은 내용과 활동 수행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란 예를 들어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 대인관계 향상 방법 등과 같이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합니다. 활동 수행이란 설명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기준의 명료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이 결정되면은 평가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은 교수자가
평가 문제 및 평가 상황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할 때에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 영역에 대하여 학습자들의 성취 정도를 상중하의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들의 근거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 도구의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각 내용별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사실적 지식은 다지선다형 지필고사가 적당하고요. 그 이상의 지식은 지필고사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목표는 한 가지의 평가 방법으로 다 측정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필 검사는 물론이고 포트폴리오, 관찰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채점은 채점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지 선택형 지필고사에서는 하나뿐인 정답이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채점 기준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균등 배점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을 달리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지필고사라고 할지라도 서술형 문제인 경우에는 채점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여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관찰, 평가 등도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채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교수 학습의 환류, 즉 피드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점 결과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데요. 이에 따라 보충의 필요성 혹은 심화의 필요성이 나올 것입니다. 나아가 교수자는 그것을 자신의 교수에 대한 검토 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개인의 학습 성취도 확인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신입사원이 기초 직업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선발하고 채용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재직자의 승진이나 성과급 기준으로도 반영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별에 따라서 학생들의 기초 직업 능력 수준을 구명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거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평가의 방법에서 세 번째는 대인 관계 능력 학습 평가 방법입니다. 대인 관계 학습 평가의 방법은 서술형 및 논술형, 구술 시험 및 면접, 관찰 및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술형 및 논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서술형이라고 하면은 그 해답이 예를 들어 3 내지 4행 정도로 좀 더 간단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논술형은 원고지 양식에 맞춰
각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비교적 길게 답해야 하는 형식을 가리킵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의 응용력, 종합력, 표현력 등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평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술시험 및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술시험은 교수자가 말로써 묻고 학습자가 대답하는 형식의 시험을 말합니다. 구술시험의 특징은 피험자의 반응에 따라서 교수자가 즉각적으로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수자가 피험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후속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또 피험자의 이해 정도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구술시험은 내향적이고 발표력이 좋지 못한 학습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술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술시험이 특정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데에 초점이 있다면 면접은 수업의 분위기 등에 대하여 학습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접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찰 및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은 수업 중의 행동, 토론, 발표, 토의 실습 등 학습자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여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관찰법이 다른 평가 방법과 다른 점은 만약 자신이 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모른다면 학습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평가 방법에서는 피험자가 준비를 갖추고 평가에 임하기 때문에 그 본 모습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찰 장면은 이례적으로 혹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메모 형식이 될 수도 있겠고 체크리스트 형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관찰은 일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평가 방법은 어떤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 능력, 진도, 성취, 노력, 성장 등의 증거를 보여주는 학습자의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포트폴리오는 한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학습해 온 궤적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행평가의 취지에 잘 부합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법이 보고서법과 다른 점은 그것이 보고서와 같은 결과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과정들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교수 학습을 할 때에는 학습자들에게 최종적인 보고서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있었던 과정들이 자신이 했던 일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습평가 중에서 네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 학습평가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학습 평가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 특히 학습 과정에서의 기능적 역할을 기준으로 사전평가, 학습 성취도 평가, 사후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전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평가는 학습의 적절한 출발점을 결정하기 위해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되는 평가 활동을 지칭합니다. 사전평가는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개인차의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평가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평가의 목적은 학습자가 학습 모듈을 학습하기 전에 앞으로 학습할 내용을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전평가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흥미 등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 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에 입각하여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전평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성적, 사전 검사 점수, 자기 보고식 검사 점수, 관찰 결과 등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사전평가의 방법으로 학습자용 워크북에 예시된 대인관계 능력 사전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학습자 스스로 본인의 수준을 진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진단 결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관련 학습 내용과 교재를 참조하여 진단 결과 부족한 부분이 어느 곳에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평가를 통해서 학습자의 선수학습 수준이 밝혀지면 교수자는 학습자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은 점검만 한 후에 다음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등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습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평가는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서 학습자 및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피드백은 학습에 성공했을 때는 강화를 제공하고 학습에 실패했을 때는 구체적인 학습 오류를 확인하게 해주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학습 평가에서의 기능은 학습 속도를 개별화하고요, 학습 동기를 높이고요, 학습 곤란을 진단해서 교정하고요, 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5분 고사, 퀴즈, 쪽지 시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습 평가가 의도하는 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자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평가 결과를 학습자에게 즉시 피드백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학습 평가의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각각의 학습 활동을 학습한 후에 학습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 평가의 활용 방법과 정답 및 해설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입니다. 사후평가는 일련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그 효과와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판단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의 학습이 끝난 다음 학습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총괄평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후평가의 기능은 학습자들의 성적을 판정해 주고요. 또 특정 분야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부여해 주고요. 학습자들의 장래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 주고요. 집단 간의 성취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또 토대를 제공해 주고 학습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가를 판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학습 평가의 방법으로 모든 학습 모듈에 대한 학습을 마친 후 학습자들이 스스로 성취 수준을 평가하도록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평가 체크리스트의 활용 방법이나 평가 방법, 평가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의 전체적인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면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문항별로 제시된 관련 학습 모듈 및 페이지를 참고하여 해당 학습 활동을 추가적으로 학습하거나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여서 해당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15일은 휴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택대학교 체육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학교 행사 관계로 15일 휴강을 하고 22일 7강을 강의하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에는 중간고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6강을 강의했는데 2강, 3강, 4강, 5강, 6강까지 여러분들이 미리서 다시 복습을 하셔서 10월 29일 중간고사 때에는 7강, 22일 강의하는 7강까지 각 1강에서 한 문항씩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이렇게 6문제가 출제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2강부터 6강까지 먼저 공부 잘 해놓으시고 22일에 7강 수업을 잘 듣고 또 각각 미리서 준비하여서 10월 29일에 중간고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주간 또 2주간 이번에 15일 수업이었기 때문에 2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22일 수업 제7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